나는 내 부모님이 언젠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너희 아이들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난 지금 서울 외곽 아파트 주방에서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벽처럼 차가운 침묵에 갇혀 있었어. 추석까지는 겨우 2주 남았을 무렵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 너무 밝고 가식적인 그 말투에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 은정아, 이번 추석엔 우리 조금 다르게 해보려 하는데 한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 몇 년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난 여전히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걸 바라고 있었으니까. 내 아이들, 유진이랑 준호는 조부모를 정말 좋아했거든. 설령 엄마 아빠가 조금씩 우리를 멀리 했더라도 말이야. 그래, 엄마. 어떤 계획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머릿속엔 이미 전통 떡갈비 냄새와 쌉쌀한 송편 향이 감돌았어. 어릴 적 기억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은 따뜻한 저녁이 떠올랐지. 그런데 엄마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어. 이번엔 조금 조용하게 보내려 해. 어른들끼리만. 작고 편안하게. 애들은 아예 안 오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지. 짧은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마지못해 말했어. 유진이랑 준호는 좀 활발하잖니. 이번엔 그냥 너희 둘만 오면 좋겠어. 유치원도 방학이니까 외할머니한테 맡긴다든지. 그 순간 난 부엌 조리대를 꽉 움켜쥐었어. 그럼 오빠네 애들은? 내가 차분하게 물었어. 민수 오빠, 우리 집 자랑스러운 아들. 뭐만 해도 칭찬받는 사람. 엄마가 잠시 머무시는 걸 보고 난 바로 알았어. 민수랑 연희는 오지. 준성이랑 태성이도 오고. 근데 애들이 조용하잖니. 예의 바르고 식사 자리에서도 얌전하고. 정말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 내 아이들이 시끄럽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야? 유진이 7살이고 준호는 4살이야. 당연히 활발하지. 하지만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아이인지 알잖아. 그냥 조용한 저녁을 원했을 뿐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은정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단순히 한 끼 식사 자리가 아니야. 부모님은 항상 민수 오빠네 아이들만 챙겼어. 학교 발표회도 선물도 관심도. 내 아이들은 언제나 그 기준에서 한참 부족했지. 엄마,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고? 민수네 애들은 괜찮은데? 그냥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추석 하루야. 너랑 동훈이는 물론 환영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 어떻게 나보고 애들 빼고 오라는 거지? 그런 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만약 우리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면 나도 갈 이유 없어. 엄마는 한숨을 쉬었고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어. 나는 부엌에 서서 핸드폰을 바라봤어. 손은 떨리고 가슴은 꽉 막힌 것 같았어. 거실에서는 유진이랑 준호가 소파 쿠션으로 요새를 만들며 깔깔거리고 있었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조부모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조부모가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들을 마치 불편한 존재처럼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애써 왔는지.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만둬야겠다고 느꼈어. 그날 밤 우리는 도라지 조청에 찍은 전을 먹으며 영화를 봤어. 유진이가 고른 강아지가 말하는 영화였지.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어. 이젠 절대로 다시는 나와 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 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 민수 오빠 엄마가 그러는데 또 네가 괜히 예민하게 굴어서 이번 추석 분위기 다 망쳤다더라. 그냥 애들 데려오지 말라는데 왜 그걸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나는 문자를 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예견된 반응이었지. 나 엄마가 너한텐 뭐라고 했는데 너희 애들은 초대했고 내 아이들만 빼라고 한 거 얘기했어. 잠시 입력 중이란 말이 뜨더니 사라졌어. 그리고 한참 뒤 딱 한 줄이 도착했지. 민수 오빠 그냥 조용한 명절 보내고 싶었던 거야. 유진이랑 준호는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조심히 내려놓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 시끄럽다. 감당 안 된다. 마치 내 아이들이 폐기물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 나 그래. 그럼 조용한 명절 즐겨. 우리는 안 갈게. 그리고 바로 전화를 꺼버렸어. 그날 저녁 아이들과 동훈이는 함께 불고기를 굽고 있었어. 유진이는 고기 뒤집는 데 집중했고 준호는 상 위에 올려진 상추 위에 강냉이를 올려놓고 웃고 있었지. 가족이란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부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 몇 번이고 무시하다가 결국 받았지. 은정아, 그냥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너랑 동훈이만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엄마, 나 이미 말했잖아. 내 아이들이 안 되는 자리에 나도 안 간다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니? 그냥 하루잖아. 너도 알잖아. 민수네 애들 얼마나 잘하나.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꽉 움켜쥔 듯 했어. 엄마는 이제 확실하게 말했네. 우리 애들은 부족하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됐어. 더 이상 설명하지 마. 우리한텐 가족은 아이들 포함이야. 아이들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전화를 끊었어. 그런데 이번엔 울지 않았어. 며칠 후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 집에 설치할 TV 셋업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했지. 무시했어. 또 엄마가 약국에서 약 찾아야 한다며 문자가 왔는데 읽지도 않았어. 나는 항상 든든한 딸이었어. 뭐든지 해주는 사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추석날이 되자 핸드폰에는 12통의 부재중 전화와 6개의 메시지가 쌓였어. 조용히 무음으로 바꾸고 거실로 나가 아이들과 동훈이를 바라봤지. 유진이는 반죽으로 떡을 빚고 준호는 얼굴에 가루를 묻히며 깔깔 웃고 있었어. 그 순간이 진짜 가족이었어.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 오전 11시쯤 또다시 전화가 울렸어. 엄마였다. 무시했더니 다시, 또다시. 꺼버릴까? 동훈이가 물었어. 아니, 만약 무슨 일이면 들어보는 게 낫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어. 어머, 드디어 받네? 뭐야,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추석 보내냐? 엄마, 지금 전화해서 이런 말 하려고 한 거야? 아니, 그냥 카드 말이야. 너 혹시 카드 없앤 거니? 무슨 카드? 네, 아빠 카드 있자네니. 우리가 쓰던 거. 오늘 마트에서 결제가 안 됐어. 순간 머리가 얼어붙었어. 엄마가 말한 건 내가 예전에 아빠 수술 후 급하게 연결해줬던 내 신용카드였어. 당시엔 잠깐 도와주고 끊으려 했지만 정신없던 시기에 잊고 있었지. 그 이후로도 그걸 계속 쓰고 있었다니 내 카드 말하는 거야. 엄마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은정가, 네가 버리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도운 거잖니. 식비나 기름값 같은 것들. 도운 거? 내 목소리는 떨렸어. 허락도 없이 몇 년을 그걸 썼으면서 우린 너를 키웠잖니. 부모로서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 말에 난 결국 터졌어. 애들 초대도 안 하면서 돈은 받아야 한다는 거야? 너는 항상 너무 과하게 굴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 그래, 카드 없앴어. 그리고 앞으로도 돈 기대하지 마. 은정아, 제발. 선물도 없을 거야. 명절도 생일도. 끝이야. 순간 정적.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너 이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보자.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거실로 돌아갔을 땐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어. 동훈이가 물었지. 괜찮아? 응, 그냥 오래된 쓰레기 하나 정리했어. 그날 우리는 쿠키를 굽고 영화를 보고 게임도 했어. 한 번도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없이 웃고 떠들었지.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맞았어. 3일 뒤 전화가 왔어.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오빠. 나는 깊게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 뭐야,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 은정가,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어. 너희 집에서 카드 다 끊고 지원도 안 해주고. 이게 지금 할 짓이야? 나는 순간 조용히 웃음이 나왔어. 엄마가 그건 얘기했구나.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쓴 돈 이야기는 했어. 매달 몇십씩 나가는 것도 몰랐던 척하고. 엄마 말로는 그냥 도와준 거라고. 도와준다고? 민수야, 몇 년 동안 내 카드로 마트 보고 주유하고 병원비까지 다 결제했어. 나도 몰랐을 정도로. 나는 낮게 웃었어. 그런데 내 애들은 시끄럽다고, 식사 자리엔 안 된다고 하면서 내 돈은 좋았던 거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 그래도 그렇게까지 단절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우리 애들한테 한 짓은 심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한 명절 보내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돈도 조용히 써야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빼갔어? 은정가, 진짜 넌 지금 상황을 너무 꼬아보고 있어. 나는 짧게 웃었어. 아니,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 처음으로.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냥 매달 소액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엄마 아빠도 나이 들었고 생활이 빠듯하잖아. 너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설득하는 거야. 내 아이들을 무시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고 그냥 아니, 민수야.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했어도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줬어. 누가 소중한지, 누가 불편한 존재인지.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어. 그래,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난 잘 버틸 거야.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 후로 몇 주간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어.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어. 마치 나를 시험하듯 언제쯤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나 기다리는 듯 했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어. 동훈이가 우편함에서 가져오며 말했지. 은전가, 너희 부모님한테서 온 거야. 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열어보니 법률 문서였어. 심리적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상 청구서. 나는 웃음이 나왔어. 너무 어이없어서. 그 종이엔 내가 어릴 때 받은 음식, 옷, 학용품, 병원비 항목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저비윌삽 300톤 원 청구.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동훈이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지. 어릴 때 키워준 대가를 지금 받겠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마지막 통제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입꼬리를 올렸어. 직접 가야지. 이건 그냥 문자로 끝낼 일이 아니야. 다음 날 나는 법률 문서를 손에 들고 부모님 댁에 찾아갔어. 현관문을 열자 엄마 얼굴이 굳었어. 왔구나.
나는 말없이 종이를 꺼내 보였어. 진심으로 이게 통할 거라 생각했어? 엄마는 팔짱을 끼고 말했지. 우린 그냥 정당한 권리를 요청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는 헛웃음을 내뱉었어. 그럼 이제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돈 받는 시대야? 그러면서 아직도 내 카드 쓰고 명절엔 애들은 오지 말라 하고. 아빠가 나와서 말했어. 우린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넌 우리를 버렸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 당신들이 먼저 버렸어. 내 아이들부터. 엄마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변호사 불러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불러. 법원 가자. 판사 앞에서 왜 30년 전 도시락 값까지 청구하는지 말해봐.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빠는 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엄마는 말이 막혔는지 입술만 달싹였어. 우린 그냥 좋은 쪽으로 끝내고 싶었어. 그럼 나도 지금 정리할게요. 나는 문서를 천천히 찢어 두 조각으로 만들었고 엄마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었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들의 현금 지갑이 아니야. 넌 정말 배은망덕하다. 나는 돌아서며 말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문을 닫았어. 너무나 가볍게. 마치 수십 년 눌려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처럼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유진이랑 준호와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동훈이랑 같이 쿠키를 구웠어. 진심으로 따뜻하고 진심으로 평화로운 시간. 거기엔 억지로 맞춰야 할 가족도 비교도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조용한 평화가 잠시 우리 집을 감싸고 있었어. 눈이 살짝 내린 아침. 아이들은 털모자 눌러쓰고 눈싸움 놀이를 했고 동훈이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 옆에 놓고 말했지. 조용하네. 이런 명절도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드디어 진짜 명절을 보내는 기분이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시 뭔가 하진 않겠지.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어. 이젠 상관없어. 무슨 수를 쓰든 내가 지켜야 할 건 분명하니까. 그런데 새해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 나는 피식 웃었어. 또야? 문을 열기 전 동훈이가 내 손을 살짝 잡았어.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 역시 엄마, 아빠, 민수 오빠, 그리고 연희까지 서 있었어. 손에는 커다란 선물 박스까지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은정아. 엄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불편한 끈적함이 묻어 있었어. 나는 미동도 없이 물었어. 무슨 일이야? 명절이지 않니? 우리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 보자. 응? 나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 돌아간다는 건 내가 다시 예전처럼 편리한 존재가 된다는 거지. 아빠가 말했어. 우린 그냥 다시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거야. 우리 아이들을 시끄럽다며 거절했던 그 가족, 내 통장에서 돈 뺐으면서 아무 말도 없던 그 가족, 엄마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어. 그래도 우리 잔니 피는 못 속여. 나는 문손잡이를 꼭 쥐며 말했어. 이제 그 피가 더럽다고 느껴져. 민수가 끼어들었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엄마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그럼 내가 뭘 하길 원해? 다시 카드를 주고 애들 데리고 안 오고 용서라도 해달라고 빌어? 엄마는 입술을 앙다물며 말했어. 그럼 어쩌자고? 진짜 완전히 가족 아니게 살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우리 삶에서 당신들은 없으니까. 그 말에 모두 굳어졌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나는 미소 지었어. 차갑고 단단하게. 난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어. 그날 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카운트다운을 했어. 3, 2, 1. 새해가 밝았고 거실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어. 샴페인 뚜껑이 팡 하고 터졌고 동훈이가 내 귀에 속삭였지. 진짜 수고했어, 은정아. 나는 그에게 기대며 말했어. 이제 나 자신을 지킨 기분이야.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어. 정월 초하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 나는 피곤하다는 듯 웃으며 문을 열었어. 이번엔 한 사람이 더 있었어. 낯선 남자.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장기화되기 전에 조율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조부모님의 손자 접경원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그 명함을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어. 이제 손주 접경원까지 꺼내는 거야?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아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 기록은 많아요. 그들이 내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 아이들을 향한 차별 발언, 텍스트, 녹음 다 갖고 있어요. 그의 눈이 약간 흔들렸어. 이건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더는 못 봐요. 이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논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물러났고 그날 이후 연락도 발길도 없었어. 봄.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들이 정원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뛰놀고 있었어. 나는 베란다에 앉아 레몬차를 홀짝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지. 동훈이가 옆에서 말했어. 이젠 진짜 조용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좋아. 혹시 또 뭔가 하진 않을까? 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 이젠 아무렴 어때? 난 이미 이겼으니까. 뭐해서? 나는 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어. 나를 위해 멈췄고 진짜 가족을 위해 싸웠어.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어. 그 어떤 명절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따뜻해.